내 이름은 민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성공한 의사이자 자수성가한 롤모델로 불린다. 매스컴은 내 스토리를 흥미롭게 포장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아무런 도움 없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우뚝 선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그 박수와 존경 뒤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어릴 적의 기억은 늘 흑백 필름처럼 흐릿하다. 8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따뜻했던 집, 사랑이 넘치던 울타리는 사라졌고 나는 갈 곳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멀리 살던 친척들이 장례식에 모였다. 울고 불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계산기가 먼저 보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누가 이 아이를 맡을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모두가 침묵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등을 돌렸다. 결국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냉정한 시선과 외면은 8살 아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박혔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혹독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나는 늘 아팠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다. 나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복수심이 내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다. 남들이 노는 시간에 나는 책을 잡았고 남들이 잠든 밤에도 나는 펜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다. 공부는 내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나는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다. 외과 의사가 된 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을 다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차갑고 단단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다. 번듯한 병원을 운영하고 좋은 차를 몰고 넓은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일까? 성공은 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의 제의를 받았다.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과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다는 PD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 방송이 나간 후 나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고 방송국에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리고 그날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들과 전화는 대부분 어린 시절 민준이를 기억하는 친척이라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들,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아, 내가 내 이모란다.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었지. 삼촌이다. 방송에서 보니 너무 자랑스럽구나. 내 사촌 동생이야. 혹시 기억하니? 어릴 적에 같이 뛰어놀았는데. 그들의 문자에는 온통 자랑스럽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거짓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릴 적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들의 외면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등 돌리고 이제 내가 성공하니 나타난 그들의 모습에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어떤 답장도 어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무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내가 바쁜 줄은 알지만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보자꾸나. 우리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들의 목소리에는 내가 보고 싶다는 진심보다는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마치 나를 돈줄로 여기는 듯한 느낌. 내 마음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끊임없는 연락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자와 전화는 내 휴대폰에 차곡차곡 쌓여갔고 나는 그 알림들을 볼 때마다 씁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민준아 하나. 내 큰이모야. 정말 보고 싶었다.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들었던 그 차갑고 무관심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떨리고 조심스러운 억양이 섞여 있었다. 순간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묘한 호기심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려 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렴.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할 말이 있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이제야 나를 찾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어쩌면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나면 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나는 결국 이모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반갑게 나를 맞았다.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게 어릴 적의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가 얼마나 살갑고 가까운 사이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만 가득했다. 내가 겪었던 외면과 고통의 시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준아, 그때는 우리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단다. 내 아빠 돌아가시고 사업이 기울어서 우리도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 큰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어지는 친척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우리도 힘들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내가 잘 클 줄 알았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변명을 들을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다시 붉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들의 힘든 상황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사촌 동생의 결혼 자금, 친척의 병원비, 부채 상환 등 다양한 이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내가 성공했으니 이제 가족을 도와줄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뻔뻔한 요구와 가식적인 태도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성공한 후에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였다. 내가 부모님을 잃고 홀로 외롭게 버텨온 시간, 밤낮 없이 공부하며 보낸 힘든 날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고모, 삼촌, 이모. 내 목소리가 떨렸다. 떨림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죠? 제가 춥고 배고팠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저를 돌아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제게 등을 돌렸죠.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내 말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은 나의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외면한 사람들을 이제 와서 제가 도울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 깊은 슬픔에 잠겼다. 성공은 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아니,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지도 몰랐다. 가식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홀로 서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날 이후 친척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영원히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잃은 슬픔보다 나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속내를 알게 된 씁쓸함이 더 컸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의사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8살 어린아이가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씁쓸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는 오늘도 수술실로 향한다.